10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나와 있어요.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과대평가됐을 때 오류가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초는 없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맞죠? 완성도가 과대평가되면 완성품 환산량도 과대평가되는 거죠. 수량이 늘어나니까. 완성품 환산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량인데 맞잖아요, 그죠? 100개의 완성도가 50%인데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50개. 근데 얘가 만약에 60%로 과대평가되면 60개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 얘가 만약에 500개라고 한번 해보세요. 500개. 그 정상적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완성도가 몇 프로라고요? 50%가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얘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500개에 50개. 얘가 정상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60%로 과대평가를 하면은 60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완성품 환산량은 560개가 되는 거죠, 그쵸? 늘어난단 말이죠. 완성품 환산량 달리다 호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100만 원 나누기. 원래는 몇 개가 왔었어야 되는데 550개. 근데 560개가 오면 얘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얘가 늘어나면 수량이 늘어나면 단가는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잖아. 단가는 줄어들죠.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완성품 원가는 여러분 기말 제공품이 과대평가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가 과대평가된다고? 기말 제공품이 과대평가됩니다. 우리 이거를 여기 봐요. 기초 재료비가 가공비가 위에 걸로다 한번 해볼까? 아니 금액이 너무 크지, 그치? 기초 가공비가 만약에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당월 가공비가 9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완성 수량이 500개예요. 500개. 그 다음에 기말 환산량이 100개예요. 완성도가 50%입니다. 자, 정상적인 거 먼저 평균법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법이라고 가정을 하고 금액 뭐니? 수량. 기초가 얼마? 가공비. 기초가 얼마 있어요? 10만원. 가공비는 얼마지? 90만원. 이렇게 가잖아. 맞아요? 완성 수량이 몇 개예요? 500개. 기말 환산량은 몇 개니? 5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나눠봐. 100만원 나누기 550개를 한번 해보세요. 550개. 그러면 단가 얼마 나오니? 안 떨어져도 괜찮아. 1818원. 1818원 나와요. 1818원이 나오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얼마 나오니? 9,900원 나왔습니다. 99,900원?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과대평가를 했어요. 금액, 수량. 얘가 10만 원이에요. 얘가 90만 원이고요. 여기 완성 수량이 500개예요. 과대평가해서 한 70% 이렇게 해버렸어요. 확 그냥. 그러면 70개가 들어갔겠죠? 맞아요? 70개. 그러면 는 하면은 두 개 돼서 얼마예요? 100만 원 나누기 570개 하니까는 단가는 얼마로 쪼그라들지? 1,754원입니다. 1754원. 봐봐.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단가 줄어들었지, 그치?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오니? 12만 2,780원입니다. 봐봐. 기말 제공품 커졌지, 그치? 그러면 결국이 이거잖아요. 여기 봐요. 제품 제조가,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기말 제공품이 원래 얼마가 정상인데? 99,900원이 정상이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차변이 100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 909,100원이 나오는 거지. 얘가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얘를 과대평가했더니 단가는 줄어드는데 얘는 늘어났지? 이해 가세요? 봐봐. 여기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환산량 늘어났죠, 그쵸? 네. 얘가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단가는 얘에 비해서 줄어들었지. 근데 기말제품은 늘어났지. 얼마로 갔어요? 얘가 122,780원 같지. 그럼 완성품 원가는 100에서 얘 빼주면 얼마? 877,220원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기말제품을 과대평가했을 때 동그라미 1번에 자 다시 한번 완성품 환산량은 과대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맞죠? 단가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거 맞습니다. 완성품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 완성품 원가잖아, 그치? 얘가 실제고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맞죠? 다 맞아요. 근데 4번에 기말제품의 원가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 봐봐. 기말제품은 얘가 실제이고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지, 그치? 과대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혹시 메모하실 분 있으시면 메모해 놓으세요. 11번 문제 보시면 정상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밑줄 쳐보세요. 정상 원가 계산. 정상이 밑줄 치시고 예정 원가 계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정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주간접비 배부가 기말까지 지연되어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표준 원가 계산이 아니라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실제 원가 계산.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표준 원가 계산의 문제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야. 제품 원가를 정상 원가로 측정하는 원가 계산 제도로서 평균화 원가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지만 제조간접비는 사전에 정해놓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에 의해서 예정 배부된 원가로 측정한다. 이거 내가 설명해 준 적 있나? 라면의 원가로? 저는 지금 아이 어느 반에서 우리 반 맞나? 맞겠지? 가스에 보면 다음 달에 나온다. 설명해 준 적이 있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실제 원가, 제조간접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 원가로 측정이 되는 거 맞아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에 의한 배부를 함으로써 특정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제품 원가를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원가가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원가 계산 제도가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12번. 표준 원가와 표준 원가 계산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 제도는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 통제를 포함한다. 맞고요. 표준 원가는 한 번 설정된 연구 불변의 원가가 아니라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가이라도 맞습니다. 표준 지표로 이상적 표준을 사용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적 표준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오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표준원가를 사용함으로써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13번.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를 분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직접 재료 원가의 단위당 표준 가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공식을 써볼까요?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오겠죠? 가격 차이. 단위당 표준 가격을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실제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80원 나와 있어요. 실제 가격은 180원 마이너스 표준 가격 X 곱하기 실제 수량은 실제 구입 시점에서 가격 차이를 표현한다고 해서 실제 구입 수량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 구입 수량. 몇 개를 구입했느냐 봤더니 얼마를 구입했느냐 봤더니 여러분 일단은 가격 차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불리한 차이가 13,800원 나와 있죠? 여러분 얘가 13,800원 불리한 차이예요. 플러스네. 그죠? 13,8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재료 계정을 한번 그려보면 기초 재고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기초 재고액이 얼마야? 그게 12만원. 기초 재고액이 12만원.
구입액은 몰라요. 여기에 투입한 게 투입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 투입액이 285,500원 28만 5,500원 맞아? 28만 5,500원 맞죠? 그리고 그럼 여기 잠깐만 기초에서 구입한 거 더해서 투입하고 남는 거지 그치? 기말 재료는 여러분 기말 재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4만 5천원 기말 재료는 14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 구입했는지 나오겠지 그치? 맞니? 두 개 뒤에서 얘를 빼봐. 그럼 구입액이 나올 거야. 얼마? 31만 500원이 구입액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봐요. 실제 구입 수량 곱하기 실제 가격. 실제 구입 수량 곱하기 실제 가격이 실제 구입액이잖아. 맞아? 그러면 31만원 나누기 180원 해주면 되는 거죠. 31만 500원 나누기 180원. 이렇게. 다시 한번 실제 수량 곱하기 실제 가격한 게 실제 구입액이라고요. 31만 5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 나누기 얘는 얘가 되는 거지. 됐어요? 얼마 나오니 그러면 실제 수량이 구입 수량이 1725개 이렇게 1725kg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이제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렇게 x값을 놓고 이거를 x값으로 나와요. x 곱하기 1725가 13,800원이지. 얘 나누기 얘를 하면 x값이 나올 거야 그지? 얼마 나오니? 얘 나누기 얘를 하면 x값이 나와요. 얼마 나와요? 8 플러스 8? 네. 8이래 8.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172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2원. 자 절차가 여기 봐요. 기초에서 구입한 것 더해서 투입하고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구입액이 나오잖아. 그쵸? 구입액이 31만 500원인데 실제 180원씩 사갖고 왔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나눠주면은 1725 수량을 1725kg이라고 하자 사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 나왔잖아요. x 곱하기 얘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8이 나오잖아요. 8 넣으려면은 172원이 나오잖아. 그치? 172원.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보시면 14번. 노후비의 능률 차이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노후비의 능률 차이는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야.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직접 노후비 능률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요?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능률 차이라는 말 쓰는 건데 작업량 증가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여러분 초과 근무 수당의 밑줄 쳐봐요.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이 아니라 돈 관련된 거지 그치? 얘는 인율 차이야. 인율 차이.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하는 거는 돈 주는 거니까 인율 차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네요. 노동의 비능률적 사용. 비능률적으로 노동을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질이 향상된다. 역시 마찬가지. 원재료 품질이 향상됐으니까는 시간이 절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 부문 책임자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쵸? 2번, 3번, 4번은 능률 차이인데 1번은 인율 차이에 해당하는 거다. 답은 1번. 15번. 고정제조환비를 배부하고 있다. 고정제조환비 예상과 실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고정제조환비 우리 잠깐만 볼까? 제조환비를 할 때는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공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식을 무조건 써요. 그래야지 암기가 되지. 실제 발생액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는 실제 시간. 여기는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자, 여기는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이렇게. 표준 배부율.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이걸 우리가 소비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시간의 차이니까 얘는 표준 배부율은 같고 시간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능률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고정제조환비 여기 실제 발생액이 들어갑니다. 실제 발생액이 들어가고요. 얘는 실제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기준 조업도라는 말을 써요. 요거 대신에 기준 조업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기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
표준 배부율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산액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또 표준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표준시간 실제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시간 이거 암기 못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찍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예산 차이가 되는 거고요. 예산 차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는 무슨 차이가 되냐면 조업도 차이가 됩니다. 공식을 일단 암기하고서 봐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집어넣어보자.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단위당 표준 시간은 4시간이다. 여기 봐요. 단위당 표준 시간이 4시간이다. 그러면은 생산량도 나와 있을 것이다. 단기에 실제 생산량은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2,500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2,500개. 그럼 제품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인데 2,500개를 생산했죠, 그쵸? 곱해주면 몇 시간이 나오는 거지? 10,000시간이 나와요. 곱해주면 10,000시간 곱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한 회사는 기준 주업도로 예산 주업도를 사용한다. 여러분, 여기에 기준 주업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 주업도로 예산 주업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예산자 들어가는 거 찾아봐. 예산에 노동시간이 8,000시간 나와 있지, 그치? 맞아? 그 밑에는 또 고정제조원비가 4,000원 나와 있지? 뭘 얘기하는 걸까? 예산 주업도가 노동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업도는 여기 잠깐만요. 조업도는 다르게 시간, 또 다르게 생산량 이런 거로다가 표시가 됩니다. 조업도, 시간, 생산량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산 조업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예산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8,000시간 나와 있죠, 그쵸? 예산 시간이 8,000시간 나와 있습니다. 기준 조업도는 예산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조업도 차이를 물었습니다. 조업도 차이를 물었어요. 자, 고정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볼래? 고정제조 박스 안에 보시면은 고정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00원. 고정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0원. 그리고 문제 첫 번째 줄 보세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그럼 직접 노동시간이 예산액이 8,000시간에 대해서 표준 배부율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구나. 표준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고정제조간접비 얼마?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와 있어요? 8,000시간에 4,000원에 내가 잘못 봤어 지금. 고정제조간접비 4,000원에 직접 노동시간이 8,000시간이니까 4,000원 나누기 8,000시간 해봐. 4,000원 나누기 8,000시간 그럼 얼마라고 나오죠? 0.5가 나오죠, 그쵸? 여기 봐요. 예산액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산액이 4,000원 나와 있잖아, 그치? 우리 문장에서 기준 조업도는 예산 조업도를 한다. 그러니까 예산 조업도가 8,000시간이니까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고정비 4,000원이 예산액이 되는 거죠, 그쵸? 예산 차이는 일단 1,000원 불리한 차이가 나왔어요. 예산 차이는 1,000원 불리한 차이. 얘에서 얘 빼주면 표준 배부율은 얘 나누기 얘를 하면 얼마 나오죠? 0.5원이 나옵니다. 맞아요? 0.5. 얘가 0.5면 여기도 0.5가 가는 거야. 그러면 10,000시간 곱하기 0.5 하면 5,000원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4,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1,000원 나오죠? 마이너스 1,000원 나오면 무슨 차이가 되는 거지?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의 답은 3번. 공식을 무조건 암기한 다음에 대입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16번. 변동원가 계산, 정보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 통제 목적입니다. 정보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이고요. 제품의 원가는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비만 들어가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제조원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정보원가 계산은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는 거지? 고정 제조간접비까지 들어가면 정보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보고 양식은 정보원가 계산은 전통적 손익계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보고용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변동원가 계산은 공헌이익적금법의 손익계산서,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있었지, 그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익의 결정 요건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부 다 들어가면 무슨 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근데 생산량만 들어가면 뭐라고요? 변동원가 계산. 그렇게 알아두면 되지, 그치?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전부원가 계산.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500단위 생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원. 단위당 고정비는 3원이다. 신제품에 대한 기초 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 재고 수량만 200단일 경우에 정보원가 계산 방법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기말 재고액은 정보원가 계산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제품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 변동비죠. 직접 노무비 얘도 변동비고요. 제조 간접비는 변동비도 있고 뭐도 있는 거지? 고정비도 있는 거지. 맞아요?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어요. 지금 신제품 500단을 생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당 변동비는 10원이다. 여러분 여기 봐요. 이 변동비가 10원이래요.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3원이래요. 고정비는 3원. 고정비는 3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비는 3원. 기말 재고 수량 몇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200단위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정보원가 계산은 기말 재고가 몇 개? 200개 나와 있어요. 그럼 200개 곱하기 잠깐만 볼래? 200개 곱하기 정보원가 계산이니까 둘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변동비, 고정비 다 돼서 얼마죠? 13원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2,600원이 나옵니다. 2,600원. 근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재고가 200개 곱하기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변동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변동비가 얼마예요? 10원. 얼마 나옵니까? 2,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는 정보원가 계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600원만큼 감소하죠, 그쵸? 맞니? 두 개 차이가 얼마 나오는 거야? 600원 나오잖아요. 정보원가에 비해서 변동원가 계산이 600원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요 틀 별거 아니죠? 제품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예요.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 직접 노무비, 변동비. 제조간접비는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가 토탈 10원인 거고요. 고정비가 3원인 겁니다. 두 개 뒤에서 다 들어가면 정보원가 계산, 변동비만 들어가면 변동원가 계산이 되는 거야. 자, 18번 문제 오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다 풀고 다음과 같을 경우에 정보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총이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헌이익, 초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량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에다 공식을 제가 또 써볼게요. 여기 봐요. 정보원가 계산부터 다 써줄게. 여기 봐.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여러분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정보원가 계산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뭐 들어가니?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면 되죠?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 따라서 해봐. 무슨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이렇게 다 들어가면 이게 정보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이렇게 하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여러분 판매 관리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판매 관리비에도 뭐가 있죠? 변동 판매 관리비가 있고요. 판매 관리비도 변동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고정 판매 관리비가 있어요. 고정 판매 관리비 이렇게 해주시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영업이익.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요. 정보원가 계산 다음에 뭐지? 변동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변동비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봐봐. 변동비가 들어가는데 요 재료비
재료비, 직접 재료비 들어가죠. 당연히 직접 재료비 들어가고요. 요 농우비 직접 농우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지? 변동 제조간접비 들어가고요. 여러분 고정 제조간접비는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그랬지? 여기 요거 얘가 이렇게 변동 판매관리비가 올라와야지, 그치? 이렇게 하면 그치? 는 하면 뭐가 나오는 거지? 공원 이익이 나와요. 공원 이익에서 뭘 빼주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고정비를 빼주시면 되는데 고정비가 이제 여기 봐요. 얘가 내려오면 되는 거죠? 얘가 내려옵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가 내려오고요. 고정 판매 관리비 이렇게 고정 판매 관리비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꾸 써주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작성되는 것이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초변동 원가 계산은 매출액에 뭐만 대응이 되느냐면 이 재료비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됐어요? 그 나머지 이제 여기 봐요.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 몽땅 여기서도 얘네 몽땅 무슨 비용 처리가 되는 거라고요? 기간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정보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 초변동원가 계산까지 넘어가는 거고요. 자, 지금은 매출 총익과 공원이익과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모르지, 그치? 대입 한번 해볼게요.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500원 나와 있어요. 판매 가격이 일단은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해 볼게요. 500원. 직접 재료비 찾아봐.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30원 나와 있죠? 직접 재료비가 여기 130원이 들어갑니다. 직접 노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원 나와 있어요. 직접 노비 100원 나와 있고요. 변동 제조간접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0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정비는 항상 금액으로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나누기 생산량 해봐. 고정 제조간접비 20만원 나누기 생산량 25,000개. 생산량 25,000개. 빨리 해봐. 20만원 나누기 25,000개. 20만원 나누기 25,000개. 8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니? 매출원가는? 매출가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얼마? 308원? 308원. 이렇게. 곱하기 일단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주시면 되는데 다 팔렸니? 남았니? 생산량이 25,000개, 판매량이 2만 개지, 그치? 네. 그러면은 판매량이 2만 개니까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곱하기 2만 개. 맞아요? 얘가 매출이지. 얘는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얘는 몇 개 만드는 거에 대한 거야? 25,000개 만드는 거에 대한 거지, 그치? 다 파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되시면 얼마라고 그랬어? 308원이라고 그랬지, 그치? 여기 봐요. 308원이 몇 개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 25,000개. 25,000개. 중에서 몇 개를 팔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2만 개를 팔았다고 그랬지, 그치? 맞니? 그럼 얼마 나오지? 308 곱하기 2만 개 나누기 25,000개 그러면 246? 네. 246원이 나와요. 곱하기 그냥 246원을 빼주면 되겠다. 246원. 그러면은 여기에 246원만 들어가시면 돼요. 500원에서 246원 빼주면 얼마 나오니? 254원. 네. 곱하기 몇 개? 몇 개 팔았다고 그랬어요? 2만 개? 2만 개. 응? 이상한데? 뭐가? 매출이 그죠? 500원? 500원 곱하기 몇 개 팔았다고 했어?
2만 개 팔았잖아, 그치? 네. 2만 개. 그럼 곱해주면 얼마지? 5, 20. 1,000만 원이죠? 예. 그치? 예. 매출원가는 일단은 제조한 게 25,000개 제조를 했어요. 25,000개 곱하기 다 들어가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8원. 이렇게 곱해봐. 얼마 나오나? 25,000개 곱하기 308원. 아? 770만 원. 근데 이거 다 파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게 25,000개에 대한 거죠? 25,000개 중에서 몇 개 팔았어요? 2만 개. 이렇게 팔았지. 얼마? 616만 원. 616만 원. 그치?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오지? 384만 원. 얘가 384만 원. 이렇게 나오죠. 얘가 384만 원. 384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384만 원. 어쨌든 요거 집어넣는 건 정보학과 계산 다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계산을 어쨌든 이 308원으로, 그죠? 네. 25,000개 308원. 이거 다 빼주면 308원인데 그럼 770만 원 나오잖아, 그치? 다 파는 게 아니라 25,000개 중에서 몇 개 팔았어? 2만 개 팔았으니까 매출원가는 616만 원만 들어가면 돼요. 자, 이 매출이 얼마? 500원이고요. 변동비만 다 들어오면 여기 130원. 여기 얼마? 100원. 여기 얼마? 70원. 변동 판매 관리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30원? 변동 판매 관리비가 30원. 그럼 공원이익은 230원에 330원 빼주면은 이거 변동비 토탈 330원 빼주면 얼마 나오죠? 170원. 곱하기 몇 개 팔았다고 그랬지? 2만 개? 그럼 얼마 나오죠? 340만 원 나오죠. 340만 원. 이렇게. 매출은 얘는 500원에서 재료비가 얼마예요? 130원. 그럼 370원 나오죠? 곱하기 몇 개 팔았어? 2만 개. 740만 원 나오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19번. 마지막 2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19번 보시면 초변동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직접 재료비를 차감해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을 계산한다. 여기 봐요.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비 차감해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계산한다. 맞죠? 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가 아니라 판매량과 생산량, 판매량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틀렸고요. 3번.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이 변동원가 계산 방법보다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크다. 얘는 재고를 최소화하라라는 의미에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부 보고 목적 재무제표에는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 보고 목표에는 여기 전부원가 계산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1,500원 더 크다면 6월에 발생한 고정자산급비는 얼마인가? 재고자산은 무슨 법으로 가져간다? 평균법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봅시다. 전부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플러스 기초. 재고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 재고 속 고정비는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지금 현재 기초 재고가 몇 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초 재고가 200개. 200개 곱하기 50원. 그러면 얼마죠? 10,000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200개 곱하기 50원 하면 10,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T자 계정을 그려서 기초가 200개가 있었어요. 요번에 생산된 게 몇 개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생산된 게 1,800개 있어요. 이번에 판매된 게, 이 중에서 판매된 게 몇 개를 팔았냐면 평균법으로 팔았다니까 2개 더해서 판매하고 남은 거예요. 몇 개를 팔았어요? 1,500개를 팔았어요. 그럼 남은 게 몇 개가 되는 거죠? 500개. 여기 500개가 들어갑니다. 500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평균법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여기 봐요. 평균법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2개 더해서 팔고 남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볼까요? 500개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이 얼마만큼 더 크대? 1,500원만큼 변동보다. 그 여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보다 1,500원 작은 숫자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89,500원이 돼요. 내가 가정을 한 거잖아.
그럼 1,500원 작은 숫자는 89,500원이지. 이렇게. 그 요 숫자는 이제 나오네. 이거 봐요. 10만 원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x는 89,500원. x값 얼마 나올까 이거? 11만 원에서 89,500원 빼주면 25,500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봐봐. 500개 곱하기 x는 25,500원이니까 x는 41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얼마 나온다고요? 41.